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계가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해외 인재 필요성이 커지자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민 개혁을 요구하는 등 이민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바닷물의 해류 순환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와서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지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산 반도체로 세계 첨단 산업을 주도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계획은 좋은데요. 이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 표로 나타내죠.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계획을 내세워서 이 표를 앞세워서 반도체 시장의 재편,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것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뭐 한국 삼성전자도 있고요, 대만 뭐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난 그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 공급망 그 붕괴를 보면서 이게 다른 나라들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거를 수입해 와서 쓰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느꼈어요, 미국이. 그래서 반도체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데 지금 한국이나 대만 같은 데가 계속 저렇게 강세를 보이면 안 되니까 한국이나 대만 쪽을 약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쪽을 죽이고 미국이 반도체 시장을 이제 압도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야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계획이 전문 인력 부족이 심각해서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현실적으로 반도체 중심이 미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예, 그게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요. 네. 그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25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었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제목이 치핑 어웨이, 미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노동시장의 격차에 대한 그 평가와 해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30년까지, 그래봐야 뭐 2023년이 반이 지났으니까 이제 한 6, 7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030년까지 미국 반도체 산업이 6만 7천여 명의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030년까지 미국에 11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니까 11만 5천 개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잡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11만 5천 개가 2030년까지 더 생기는데, 일자리를 만들어도 그 일자리에 고용할 만한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학위 수요율을 고려하면 새 일자리 11만 5천여 개 중에서 58%인 6만 7천여 개 정도가 공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을 만들어도 그 잡을 담당할 그런 적합한 그 인재가 없기 때문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잡의 절반 이상이 그냥 공백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 나온 겁니다. 특히 그 엔지니어 부족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이 엔지니어가 2030년까지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나옵니다. 이 석사와 박사, 엔지니어 27,3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됐고요. 2030년까지 전체 부족 인력의 41%가 이 석사와 박사, 엔지니어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고급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네.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왜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예. 그게 결국 엔지니어라는 거는 결국 수학이나 뭐 공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주로 이과 계통인데, 네. 그쪽에서 이제 전공을 해서 학위를 받아서 석사, 박사까지 전공해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과학이나 수학, 공학 같은 이과 전공자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은 이런 거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미국 대학 이과 전공자들, 과학이나 수학이나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졸업 후에 이제 미국에 남아서 미국 시민권 받으면서 미국인이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자신의 지식을 펼치면서 미국에 기여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이민 제도가 타이트해지면서 미국이 이제 그 반이민이 좀 강해지면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줄어들지만 미국에 와서 공부해도 졸업하면 미국에 남지를 못하고 떠나고, 또는 남을 수 있지만 굳이 남기 싫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서 그냥 떠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석사 졸업생 50%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60% 이상이 외국인들인데, 이 외국인들이 떠난다고 합니다. 외국인 석박사들 중에서 이민 정책의 장벽과 또 자신의 선택으로 졸업 후에 미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석사는 무려 80%가 떠난다고 그래요. 석사는 80%가 학위를 따고 미국을 떠난다고 그러고요. 박사도 25%가 미국에서 학위까지 따내고 나서 미국을 떠난다고 합니다. 석사는 뭐 10명 중에 8명이 미국을 떠나고 있고요. 박사도 4명 중에 1명이 지금 미국을 떠나고 있는, 미국에서 대학에서 다 공부하고 나서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획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는 거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재들이 다 떠나는데 미국에 살 수가 없는데 네. 이민 때문에. 그래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최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 뉴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회장이 반도체 산업 규모를 확대하려면 그 확대하고 싶은 만큼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해진다. 당연한 건데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는 거창한 계획만 발표하고 그 계획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은 전혀 지금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민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게 반도체 산업협회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말로만 반도체 강국을 외치지 말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첨단 제조 부분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지역 파트너십과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또 엔지니어와 컴퓨터 과학자를 위한 미국의 스템 분야 성장을 강화시켜야 된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걸 이제 스템이라고 그러죠. 스템 분야 성장을 강화시켜야 되고,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미국 이민 정책 개혁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외국의 인력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떠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국에 남게 해야지 그 고급 인력의 두뇌를 미국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기존 미국인들이 이런 공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걸 공부할 수 있게 뭔가 좀 시스템을 개혁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어린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이 좀 이런 쪽으로 엔지니어가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는 건데, 어느 쪽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미국 아이들은 공학, 수학, 과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죄다 뭐 인도나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이건 당연히 장기적인 대책이죠. 뭐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대책대로 하되 지금 당장 반도체 강국이 되고 싶다 그러면 또 그 단기적인 대책은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한국 속담에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매어 못 쓴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그러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 온난화 관련 소식인데, 지구 온난화가 지금처럼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이 바다에 심각한 악영향이 네. 나타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 이런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뭐 플로리다 앞바다가 뭐 100도가 넘었다고 네. 그러네요. 무슨 뭐 목욕탕 온탕 간 것 네.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랬는데, 참 이 걱정인 소식이 나오네요. 계속 지구 온난화, 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이 지구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 대재앙이 나타날 것이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닷물의 흐름이 이어지는 그 대량의 해류 순환이 멈춘다는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그 커렌트라고 그러죠. 커렌트. 네. 바다의 그 해류가 흐릅니다.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데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다 흐름이 멈추게 되면 기후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경고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 현상이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코앞에 그렇죠. 나타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보통 이런 보도가 나오면 네. 깜짝 놀랐다가 근데 보면 이게 뭐 50년 후네, 50년, 100년 100년 후네, 후네, 200년 후네, 뭐 다음 세기네, 뭐 이런 식이 돼서 일단은 아니구나 이런 안심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내용입니다. 네. CNN이 보도했는데, 이 네이처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르면 2025년부터
그러니까 당장 내후년입니다. 네. 내후년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네이처지가 지금 나와 있는 그 논문 바다에서 해류 순환이 멈출 것이라는 논문 내용을 보면 이르면 2025년에서 금세기 중반이면 뭐 한 2050년까지죠. 네. 2025년에서 2050년 그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틀란틱 메리오더널 오버터닝 커렌트 그래서 멕시코 만류 등 대서양 자오선 전복 해류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해류가 멈춘다. 이 바닷물이 도는 게 지금 멈춘다는 거 멈춘다는 아닙니까? 거. 예,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인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렇죠. 이 대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해양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고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거대한 지구 전체에서 이 대서양 자오선 전복 해류, 멕시코 만을 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이 해류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베이어 그렇죠, 벨트처럼 그렇죠. 작동해서 도는 거죠, 계속 계속. 뺑뺑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류를 묶어놓은 그런 이제 해류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열대 지역 난류가 북대서양으로 흘러서 냉각되고 염도가 높아져서 해저로 그러니까 바다 중에서도 좀 깊은 바다 밑으로 바닥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순환하는 겁니다. 뜨거운 게 올라가서 차가워지고 그게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와지고 그게 다시 남쪽에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 가고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건데 이런 움직임이 지구 온도 변화를 조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래요. 네. 예. 뜨거운 걸 차갑게 만들고 차가운 걸 뜨겁게 만들어주고 근데 이런 게 사라지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생길 수 있다. 또 많은 바다 생물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뭐 연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지느러미를 헤엄치는 게 아니라 이런 해류를 타서 그렇죠. 쉽게 이동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바다 생물들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거대한 고래라든가 상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게 멈추면 그런 해양 생물들의 이동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연어 같은 것도 먹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어획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바다의 고속도로가 이제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네. 우려가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어류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이 지구에는 어떤 영향이 끼쳐지게 대단히, 되나요? 예,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해류 움직임이 멈추면 이제 기후적인 영향이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걸 보면 미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에 극단적인 추위가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따뜻한 그런 기후를 바다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건데 이게 안 오니까 미국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에 극단적인 추위가 닥칠 것이고 열대 지방에서 우기도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어떤 그 열대 지역이랬다 그러면 이제는 뭐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해류의 온도와 염도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그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미 이런 그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해류의 속도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정상적인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멈추겠죠. 네. 지금은 멈추진 않지만 느려지고 있는 단계고요. 이 느려짐이 계속 느려지다 보면 이제 멈춘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좀 경고하고 나섰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린다, 빙하가 녹아내린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흐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라는 거고 지금 뭐 북극곰들이 더 이상 북극이 없다잖아요. 다 알래스카 쪽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북극곰과 알래스카 곰이 뭐 교배해서 이제는 북극곰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 어찌됐건 바닷물의 염도가 줄어서 가벼워지면 바닷물이 가라앉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남쪽에 있던 멕시코만에 있던 따뜻한 그 바닷물이 북대서양 쪽으로 올라가서 차가운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이 차가운 것이 남쪽으로 다시 내려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큰 해악으로 끼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과학자들이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은 빨리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글쎄요 과연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네.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한 가지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겠네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